에릭 파트릭 클랩튼은 1945년 3월 30일 영국 리플리 수루리에서 태어났습니다. 클랩튼은 조부모를 부모로, 어머니를 누나로 착각하며 특이한 가족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아이 발견은 그에게 깊은 영향을 미쳤고 이후 음악을 통해 감정을 표현하는 방식에 지대한 영향을 주게 되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기타를 사랑했고 로버트 존슨, 머디 워터스, 비비 킹과 같은 블루스 연주자들의 앨범에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이러한 초기 영감은 그의 음악적 접근 방식뿐만 아니라 미국 블루스 전통과 영국 록의 혁신을 넘나드는 예술가로서의 그의 성격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에릭 클랩튼은 1960년대 초 영국 블루스 혁명의 중심에 있었던 밴드 야드버즈, Yardbirds에서 이름을 알렸습니다. 야드버즈는 상업적으로 성공했지만 클랩튼은 밴드가 블루스 본연의 사운드에서 너무 멀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여 1965년에 탈퇴했습니다. 그는 보다 블루스에 기반한 음악을 원했습니다. 진정성을 고수하는 그의 태도는 상업적 성공을 포기하는 한이 있더라도 개의치 않는 그의 음악적 특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야드버즈를 떠난 후 에릭 클랩튼은 존 메일 앤 더 블루스 브레이커스에 합류하여 슬로우 핸드라는 별명을 얻었고 뛰어난 재능과 열정, 그리고 정확한 테크닉을 갖춘 블루스 기타리스트로서 명성을 쌓았습니다. 에릭 클랩튼은 1966년 잭 브루스, 진저 베이커와 함께 유명한 파워 트리오 크림을 결성했습니다. 크림을 통해 클랩튼은 즉흥 연주, 강렬한 블루스, 사이키델릭 요소를 융합하여 혁신적인 사운드를 만들어내며 록 음악의 지평을 넓혔습니다. 그의 열정적인 기타 솔로와 음악가이자 공연자로서 성장해온 자신감은 Sunshine of Your Love와 White Room 같은 곡에서 잘 드러납니다. 크림은 2년도 차에 되지 않아 해체되었지만 내부 갈등과 예술적 견해 차이는 에릭 클랩튼을 세계적인 록 아이콘이자 기타 히어로 시대의 선구자로 자리매김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크림이 해체된 후 클랩튼은 스티브 위누드, 진저 베이커, 릭 그레치와 함께 또 다른 슈퍼밴드인 블라인드 페이스를 결성했습니다. 블라인드 페이스는 단 하나의 앨범만을 발표했지만 Can't Find My Way Home와 같은 명곡을 남겼습니다. 짧은 기간 동안 이어진 이 협업은 새로운 사운드와 더욱 깊이 있는 해석을 끊임없이 추구하는 에릭 클랩튼의 왕성한 음악적 열정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또한 딜레이니 앤 보니 그리고 이후 데릭 앤 더 도미노스와도 협업했는데 데릭 앤 더 도미노스의 1970년 앨범 레일라를 비롯한 다양한 사랑 발라드는 록 음악 역사상 가장 위대한 명반 중 하나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에릭 클랩튼이 친구 조지 해리슨의 아내 패티 보이드에게 품었던 짝사랑에서 영감을 받은 타이틀곡은 강렬한 기타 리프와 날 것 그대로의 감정적 힘으로 역사상 가장 전설적인 사랑 노래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클랩튼의 음악 경력은 승승장구했지만 그의 삶은 심각한 중독과의 싸움으로 얼룩졌습니다. 그는 1930년대에 헤로인 중독과 싸웠고 그 후에는 알코올 중독과도 싸웠습니다. 이러한 싸움은 그를 정신적으로나 직업적으로 거의 파멸시킬 뻔했습니다. 하지만 에릭 클랩튼은 노력과 친구들의 도움으로 마침내 그 악마들을 이겨냈고 그의 복귀는 비슷한 어려움과 싸우는 사람들에게 힘과 용기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그러한 갈등에 대한 그의 솔직함은 그의 대중적인 이미지를 더욱 진정성 있게 만들었고 기타 뒤에는 내면의 고통으로 괴로워하는 한 인간이 있다는 것을 팬들에게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에릭 클랩튼의 80년대 이후 음악 경력은 창조적인 재탄생과 개인적인 비극의 연속이었습니다. 1991년 그의 4살 아들 코너가 비극적으로 세상을 떠나는 엄청난 슬픔을 겪었습니다. 그의 가장 진심 어린 명곡 중 하나인 Tears in Heaven은 바로 그 고통 속에서 탄생했으며 섬세한 멜로디와 비극적인 가사로 수많은 이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아이노라에는 그의 아들을 기리는 곡이었지만 슬픔과 상실을 경험한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에도 깊은 울림을 주었고 에릭 클랩튼을 단순한 기타 거장뿐 아니라 음악을 통해 깊은 인간미를 전달하는 뛰어난 음악가로 자리매김하게 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클랩튼은 조지 해리슨, 밥 딜런, J.J. 케일, 비비 킹 등 눈부시게 다양한 전설적인 뮤지션들과 협업해왔습니다. 그의 유연한 음악적 재능 덕분에 블루스, 록, 팝, 심지어 레게까지 넘나들 수 있었고 밥 말리의 I Shot the Sheriff를 자신만의 스타일로 재해석한 불후의 명곡은 그의 음악 세계를 빛나게 했습니다.
이처럼 폭넓은 음악적 탐구는 그의 음악을 시대를 초월하여 신선하고 현대적으로 만들어 주었으며 블루스에 뿌리를 둔 그의 음악은 그 어떤 음악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진정성을 불어넣었습니다. 에릭 클랩튼의 사생활은 언제나 그의 음악, 그리고 그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어왔습니다. 그의 삶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우정이자 궁극적으로 사랑 이야기로 발전한 것은 10년대 후반 비틀즈의 조지 해리슨과의 만남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두 사람의 우정은 단순한 친분이 아니었습니다. 서로의 창의성에 대한 깊은 존경과 존중을 바탕으로 맺어진 관계였습니다. 클랩튼은 해리슨의 음악 세계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어 While My Guitar Gently Weeps 같은 비틀즈 노래에서 기타를 연주했고, 두 사람은 종종 오랜 시간을 함께 보내며 아이디어를 나누고 새로운 사운드를 탐구하며 서로의 창의적 한계를 뛰어넘는 협업을 이어갔다. 하지만 이러한 우정과 창작적 교류 이면에는 클랩튼이 감내해야 할 매우 개인적인 고통이 숨겨져 있었다. 그는 해리슨의 아내이자 영국 출신 모델 겸 뮤즈였던 패티 보이드와 사랑에 빠졌는데, 그녀는 이전에 해리슨의 명곡 Something의 영감이 된 인물이기도 했다. 보이드에 대한 클랩튼의 감정은 열정과 슬픔의 원천이 되었다. 그리고 그녀에 대한 그의 이루어지지 못한 사랑은 그의 가장 유명한 곡들을 탄생시켰는데, 그 중에는 그의 고통과 갈망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가슴 아픈 노래 이라도 있다. 하지만 몇 년 후 해리슨과 보이드의 결혼 생활이 파탄나기 시작하면서 상황은 바뀌었고, 결국 1977년 이혼으로 이어졌습니다. 보이드와 클랩튼은 오랜 기간 이어져 온 힘겨운 관계를 마침내 결실을 맺었고, 해리슨과의 결혼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났습니다. 두 사람은 1979년 3월 27일 애리조나주 투손에서 결혼식을 올렸는데, 이는 팬들과 언론의 큰 관심을 끌었던 1년간의 삼각관계의 정점으로 여겨졌습니다. 클랩튼에게 결혼은 오랜 기간 중독과 보이드에 대한 그리움으로 고통받던 시기를 극복한 후 이뤄낸 개인적인 성취이자 새로운 시작이었다. 하지만 결혼 생활이 항상 순탄했던 것은 아니다. 클랩튼과 보이드는 오랫동안 아이를 갖기를 원했지만 여러 어려움에 직면했다. 아이를 갖고 싶었지만 잦은 유산을 겪었고, 결국 의료기술의 도움을 받아야 했다. 1980년 그들은 당시로서는 매우 새롭고 감정적으로 힘든 시술이었던 체효의 수정을 시도했습니다. 불행히도 이 시도 또한 실패했고, 클랩튼과 보이드 모두 상심에 잠겼으며 아이를 갖지 못한 소망의 무게로 결혼 생활에 위기가 닥쳤습니다. 이 혼란스러운 시기에 클랩튼은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결정들을 내렸습니다. 그는 이탈리아 모델 겸 배우인 로리 델란토와 불륜 관계를 시작했고, 이 관계에서 아들이 태어났다. 코너 클랩튼은 1986년 8월 21일에 태어났고, 힘겨웠던 그의 사생활에 큰 기쁨을 안겨주었다. 하지만 코너의 출생은 그의 결혼 생활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기도 했다. 보이드는 클랩튼의 외도와 델란토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에 대해 알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배신은 견딜 수 없었고,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은 그 충격으로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그들의 결혼은 록 음악 역사상 가장 유명한 러브 스토리 중 하나로 꼽혔지만, 보이드와 클랩튼은 1989년에 이혼했습니다. 에릭 클랩튼의 삶에 닥친 슬픔은 어린아들 코너의 갑작스럽고 안타까운 죽음으로 더욱 커졌습니다. 1991년 3월 20일 4살이었던 코너는 맨해튼 아파트 53층 침실 창문에서 추락했습니다. 이 끔찍한 사고는 클랩튼에게 형언할 수 없는 슬픔을 안겨주었습니다. 아들의 죽음은 그의 인생을 뒤바꿔 놓았고, 그의 음악과 인격 모두에 영구적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아이 극심한 고통 속에서 에릭 클랩튼은 자신의 감정을 담아 그의 음악 경력에서 가장 가슴 아픈 노래 중 하나인 Tears in Heaven을 탄생시켰습니다. 자녀를 잃은 부모의 슬픔과 사후 세계에서의 재회를 노래한 이 감동적인 곡은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며 그의 대표곡 중 하나이자 전 세계적인 슬픔과 치유의 찬가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수년간의 슬픔 끝에 에릭 클랩튼은 다시 사랑을 찾았습니다. 1998년 53세였던 그는 오하이오주 콜레엄버스에서 열린 공연 후 파티에서 22세의 행정보조원 멜리아 맥키너리를 만났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처음에는 은은하고 조용했으며 1년 동안 조용히 교제하다가 1999년에 공개적으로 연인 관계임을 밝혔습니다. 이전의 유명 인사들과의 관계는 대개 격동과 관심으로 가득했지만
이번 결혼은 에릭 클랩튼에게 안정과 평온을 가져다 주었다. 두 사람은 2002년 1월 1일 클랩튼의 고향인 리플리의 성 마리아 막달레나 교회에서 소규모 예식을 올렸고, 이로써 그의 새로운 삶의 장은 그의 뿌리에 단단히 뿌리내리게 되었다. 그들은 함께 클랩튼이 항상 꿈꿔왔던 가정을 꾸렸고, 수년간의 격동과 상실, 그리고 끊임없는 변화 끝에 그에게 행복과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준 세 딸을 키웠습니다. 80세의 에릭 클랩튼은 극히 드문 아티스트만이 꿈꿀 수 있는 삶, 놀라운 성공과 가슴 아픈 시련, 그리고 유명인들과의 우정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그의 전기에서 가장 흥미롭고 오래 지속된 관계 중 하나는 비틀즈의 조지 해리슨과의 관계입니다. 팬들과 전기 작가들은 수십 년 동안 두 사람의 관계, 경쟁 관계, 그리고 해리슨의 아내 패티 보이드가 얽힌 복잡한 삼각관계에 대해 추측해왔습니다. 이제 노년의 나이에 접어든 클랩튼은 마침내 입을 열어 그 관계의 깊이를 되돌아보고 그의 경력 대부분 동안 숨겨왔던 비밀들을 공개했습니다. 클랩튼은 해리슨을 단순히 음악적 세계가 겹쳤던 시기의 밴드 동료일 뿐만 아니라 영혼의 동반자라고 묘사했습니다. 클랩튼은 조지가 단순한 친구 이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제게 형제와 같았지만 동시에 항상 말없이 경쟁심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디디위언한 재능을 가진 기타리스트였지만 접근 방식은 상당히 달랐습니다. 클랩튼은 공격적이고 열정적이며 블루스에 기반을 둔 연주 스타일을, 해리슨은 선율적이고 섬세하며 영적인 영감을 담은 연주 스타일을 구사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은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이 분명했습니다. 클랩튼은 해리슨의 집에서 늦은 밤까지 이어진 잼 세션을 떠올리며 서로 연주 기법을 주고받고 실수를 웃어넘기며 계속 연주하도록 격려했던 기억을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관계가 항상 순탄했던 것은 아닙니다. 가장 악명 높은 갈등은 클랩튼이 해리슨의 아내인 패티 보이드에게 푹 빠졌을 때 발생했습니다. 이는 록 음악계에서 널리 알려진 사실이었고, 클랩튼 역시 이를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내 감정을 어쩔 수 없었어요. 클랩튼은 나는 그녀를 진심으로 사랑했고 조지는 다른 누구보다 훨씬 오래전부터 그걸 알고 있었을 거라고 믿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웬만한 관계라면 파국을 맞았을 사건이 어찌 된 일인지, 음악 역사상 가장 기묘하고도 오래가는 인연 중 하나로 남게 되었습니다. 레일라는 가슴 아픈 이별과 그리움이 담긴 노래였고, 클랩튼은 그에 대한 열정과 그리움을 음악에 쏟아부었습니다. 한편 해리슨은 비록 실망했지만 클랩튼에게 완전히 등을 돌리지는 않았습니다. 클랩튼은 그 사건이 벌어진 방식에 대해 오랫동안 죄책감을 느껴왔다고 말했다. 조지가 상처받았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라고 그는 인정했다. 하지만 정말 다행인 건 그가 저를 용서해줬다는 거예요. 제가 만난 사람 중에 가장 용서하는 사람이었죠. 해리슨의 너그러운 마음은 두 사람 관계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다. 모이데우는 해리슨을 떠나 클랩튼과 결혼했지만 두 사람은 계속해서 함께 음악 활동을 이어갔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함께 무대에 섰다. 겉으로 보기에는 불가능해 보였지만 그들에게 음악은 삶이 안겨주는 어떤 상처라도 치유해줄 달이었다. 클랩튼은 나중에 해리슨이 아팠을 때 우리의 우정이 얼마나 굳건한지 더욱 분명해졌다고 말했다. 조지가 아팠을 때 저는 가능한 한 자주 그를 찾아갔어요. 에릭 클랩튼은 조용히 회상했다.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나눌 필요도 없었어요. 때로는 그냥 함께 앉아있기만 해도 그 침묵이 어떤 말보다 더 많은 것을 말해줬죠. 클랩튼은 2001년 해리슨의 죽음에 큰 충격을 받았고 이듬해 친구의 삶과 업적을 기리기 위해 추모 콘서트를 기획했다. 애음악과 웃음, 경계심이 어우러진 그 콘서트는 클랩튼이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업적 중 하나였다. 지금 돌이켜보면 클랩튼은 해리슨과의 관계가 그 누구보다도 자신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고 말한다. 저는 평생 수많은 훌륭한 음악가들과 함께 연주해왔습니다. 클랩튼은 말했다. 하지만 조지는 특별했습니다. 그는 남보다 더 잘 연주하려고 하거나 무언가를 증명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아름다운 무언가를 만들려고 노력했을 뿐입니다. 그것은 제게 음악의 진정한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80세의 클랩튼은 해리슨에 대해 이야기할 때 여전히 그 우정이 얼마나 소중한지 보여주는 애틋함을 드러냅니다. 허세, 경쟁심,
그리고 복잡했던 사랑의 감정들은 사라지고 클랩튼이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단순한 진실만이 남았습니다. 클랩튼은 그에게는 밝은 기운이 있었어요. 상황이 아무리 어두워도 그는 평화를 잃지 않았죠. 질투, 가슴 아픔, 명성, 세월이 흘러도 조지 해리스는 언제나 제가 가진 가장 소중한 친구 중 한 명이었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매일 그를 생각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저는 그를 영원히 그리워할 겁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에릭 클랩튼은 어린 시절과 음악 경력 내내 뛰어난 기타 연주 실력에도 불구하고 중독이라는 고통에 가려져 있었습니다. 1970년대에 그는 마약과 알코올 중독으로 심각한 어려움을 겪으며 그의 비범한 재능을 삼켜버릴 뻔한 생활에 빠져들었습니다. 하지만 1982년 그의 음악 경력뿐 아니라 개인적인 삶까지 바꿔놓을 전환점에서 클랩튼은 용감하게 술과 마약을 끊기로 결심했습니다. 쉽지도 않았고 하룻밤 사이에 이루어진 변화도 아니었지만 그것은 그의 건강과 음악 그리고 마음의 평화를 되찾기 위한 길고 고통스러웠지만 결국 승리로 끝난 싸움의 시작이었습니다. 금주를 선택한 것은 그의 인생을 결정짓는 중요한 행동 중 하나였으며 수백만 명에게 감동을 주는 음악을 계속 만들 수 있는 명료함을 그에게 주었습니다. 하지만 알코올과 마약을 극복한 후에도 클랩튼에게는 또 다른 난관이 남아 있었는데 바로 니코틴이었다. 그는 수십 년 동안 골초였고 다른 중독에서 벗어난 후에도 담배는 오랫동안 끊이지 않았다. 그가 약물 중독에서 벗어난 지 10년도 더 지난 1994년이 되어서야 비로소 마지막 담배꽁초를 끄고 과거의 마지막 족쇄 중 하나를 벗어던질 수 있었다. 아이 자제력과 회복력에 대한 이야기는 록 아이콘으로 우상화되었던 한 남자의 연약함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자신의 재능과 삶을 빼앗기고 싶지 않은 그의 결의를 보여줍니다. 에릭 클랩튼이 술, 마약, 그리고 결국 담배까지 끊은 이야기는 단순한 회복의 이야기 그 이상입니다. 이내은 인간 정신의 강인함, 선택의 힘, 그리고 생존이 창조적 재탄생으로 가는 길을 열어줄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경의를 표하는 것입니다.